대단원 3 서양윤리사상 소단원 10 옳고 그름의 기준 의무와 결과 네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3페이지입니다. 자, 이 행위공리주의에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자, 이 두 가지 문제점 엄청 중요하다. 여러분, 행위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위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상식과 직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봐봐. 여러분, 저는 공리주의를 너가 죽어줘 윤리라고 하거든요. 봐봐.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죽여서 나머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한 사람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의 쾌락이 더 크다면 그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공리주의인데 상당히 상식적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 상식과 직관을 무시한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걸 정당화하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더 큰 문제점인데, 모든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행위공리주의자를 하려면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결과를 계산해야 돼.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규칙공리주의입니다. 자, 규칙공리주의는 개별적 결과보다 규칙 준수의 결과를 중시해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수업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빠르게 갑니다. 만약 행위공리주의자라면 여기 급식실이 있고, 적지마. 급식실이 있고 학교가 있으면 매일마다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를 매일매일 결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몇 번 가보고 나서 B라는 것으로 가는 그런 규칙이 가장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거 적지마, 고민하지 않고 B만 선택하죠. 이게 규칙공리주의야. 자, 개별 규칙의 유용성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결과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공리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의 집합이라고 해요. 유용하다고 증명된 규칙들을 모아놓은 게 규칙공리주의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수능 완성에서 매번 나와서 내가 넣어놨는데 여기까지 나올까 싶어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요건 3학년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까지는 보지 마세요. 밑에 부분은 규칙공리주의 세 가지 수준은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4번은 선호공리주의예요. 선호공리주의. 자, 보자. 이게 현대 공리주의인데, 여러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여러분, 공리주의의 공리, 이익은 뭐였어요? 이익, 행복, 쾌락, 고통의 감소, 요런 뜻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익이라는 범주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봐봐.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쾌락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진 않죠. 여러분,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막 쾌락을 엄청 주지도 고통을 막 줄여주지도 않잖아. 그래서 그 범위를 넓혀보자는 거야. 뭐라고? 봐봐. 그냥 공리주의가 쾌락이나 고통까지를 고려한다면 선호라는 개념은 그것보다 더 큰 범주예요. 그래서 봐봐.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선호를 가장 많이 만족해주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래. 그래서 쾌락적 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랑 규칙공리주의를 묶어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범주 내가 했죠? 행위공리주의에 질적, 양적이 들어가고 행위공리주의랑 규칙공리주의를 합치면 이제 쾌락적 공리주의가 되는 거야. 선호공리주의는 뭐냐면, 좋은 결과가 뭐냐면 욕구하는 것,
바라는 것의 증가. 그래서 쾌락적 공리주의의 쾌락보다 포괄적이라 했죠. 제가 그려드렸죠. 그래 봐봐, 옆에 밑에 예문 봐봐. 학문적 진리 추구라는 활동과 그 결과는 단순히 쾌락으로 할인할 수 없죠. 여러분, 학문적 진리를 추구할 때 이게 쾌락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고통이라 말하기도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수하면서 학문 진리 추구라는 것을 선호한대. 봐봐. 학문의 진리를 추구하는 게 막 즐겁지도 않고 뭐 고통받지도 않지만 그 과정에서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쾌락이라 하기도 그렇고 또 고통이라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 그래서 이걸 선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호. 봐봐, 여러분, 사실 쾌락적 공리주의는 마라톤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걔들 막 고통을 계속 느끼잖아. 그래서 그 범주를 높이는 거야. 자, 봐봐. 꼭 쾌락이 아니더라도 고통받는 것이라도 또는 쾌락도 고통도 주는 것도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증가됐다면 그것도 공리가 증진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정리 다시. 쾌락적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는 쾌락, 이익, 행복, 고통의 감소 요런 것들만 이익의 범주에 포함시켰단 말이야. 근데 선호공리주의는 그런 게 아니야. 비록 고통을 주더라도 또는 비록 고통도 쾌락도 아닌 것이라도 어떤 존재가 바라는 것이 증가됐다면 그것 또한 이익의 증대로 보자. 선호라는 범주를 쾌락과 고통보다 더 큰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장점, 쾌락적 공리주의와 달리 쾌락과 고통 위에 도덕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어디까지가 선호야? 보편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발냄새를 맡을 때 선호가 증가된대. 발냄새를 막 맡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발냄새 맡는 걸 많이 하는 것도 이익의 증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거 좀 애매하죠, 맞죠? 그래서 선호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방금 이야기했죠. 선호는 터무니가 없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뭐야? 선호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선호라는 걸 보편적인 범주로 묻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봐봐. 쾌락을 좋아하는 건 모든 사람이 쾌락 좋아하잖아요. 고통을 싫어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죠. 하지만 선호는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2번으로 연결돼요. 선호가 너무 어이없는 거, 발냄새 맡기, 이런 거면 이걸 좋은 결과로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호공리주의는 그냥 선호라는 것이 쾌락과 고통과 관련 없더라도 또는 고통을 주더라도 어떤 존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같이 계산하겠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야기했던 게 피터 싱어고요. 자, 공리주의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 말합니다.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죠.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이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회적 쾌락주의까지 넘었다. 개인적 쾌락을 넘어 사회적 쾌락주의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번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도덕 판단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공평성을 강조해서 평등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발전에 이바지했대요. 자, 봐봐. 칸트와의 공통점인데 칸트도 봐봐. 인간은 실천 이성을 가지고 도덕 법칙을 세우는 자율적 존재라서 평등하다라고 말했지. 봐봐. 민주주의는 나중에 우리 배울 텐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민주주의라고 하면 중요한 개념이 평등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공리주의자들은 자기가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해. 왜냐면 공리주의의 핵심이 누구의 쾌락이든 누구의 고통이든 하나로 계산되어야 되지 두 개로 계산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 벤담이 이야기했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면 차영민은 좋은 사람이니까 쾌락을 하나 느껴도 두 개로 계산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쾌락을 0.5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느끼는 쾌락은 똑같이 공평하게 계산해야 돼. 가산점을 주면 안 돼. 이거는 심지어 어디까지예요? 동물도 똑같이 고려하자고 하잖아. 그게 우리 생류에서 배웠던 피터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계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등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평등의 원리를 강조했고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칸트도 그렇다. 자, 볼게요. 문제. 공리주의자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한다. 했죠? 행복, 쾌락, 이익은 다 같은 말이고 공리주의자는 본성적으로 행복을 증진하려 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했어요. 도덕의 원리의 의미에는 인간 평등이 내포되어 있다. 방금 했죠? 공통점. 자신의 행복과 도덕의 원리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다. 공리주의도 맞는 말이야. 왜냐면 봐봐. 공리주의는 자신의 행복이 없더라도 사회 전체의 행복이 더 커서 선인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칸트는 행복과 도덕은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고 보았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